주제별 원소 설명 영상입니다. 이거는 탈인이를 위한 영상이고요. 카드 기본 의미는 알았는데 어떤 주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잘 못 적용하는 우리 탈인이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해석이 있는 선생님들은 이 영상을 꼭 보지 않으셔도 되고 이 영상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주제는 연애운입니다. 이번에는 펜타클 에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정운으로 보고 있지만 기본 원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거지만, 펜타클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너무 확연하게 돈이 나옵니다. 돈. 그리고 돈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 지금은 이제 화폐 시대니까 돈이 만들어진 거고, 예전에는 그런 결과물들이 뭐 어부한테는 물고기, 농부한테는 과일, 곡물 이런 거, 광부한테는 채굴한 보석이나 석탄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돈을 말하지만 돈이라는 거는 지금 시대에 맞는 표현인 거고, 결과물 이거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거, 내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개념보다는 재능.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탤런트라고 하죠. 이게 달란트에서 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달란트라는 거는 금을 세는 수량의 그 개념인 거 아시죠? 킬로그램, 그램 이런 거. 1달란트는 60kg이에요. 10달란트 가진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재능이 많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돼서 요 달란트가 대단한 단어인 것처럼 됐지만 사실 그냥 수량의 단위일 뿐이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탤런트라는 표현이 왔다는 거. 펜타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돈 혹은 결과물 이쪽으로 쓰일 때가 있고, 사람에게 관여했을 때는 재능이라는 부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재능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재능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라 하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있다, 뭐가 있다? 펜타클이 있다, 결과물이 있다, 재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연애 운으로 봤을 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렇게 뭉게뭉게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결정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다. 그래서 고백을 해서 커플이 됐다. 더 이상 이제 둘이 마음을 조이는 이런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커플로 땅땅땅, 혹은 아니면 청혼을 해서 결혼, 이런 식으로 딱 어떤 결과가 나온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설명에다가 월급이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펜타클이 꼭 이 최종 결과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로 봤을 때도 펜타클로 시작해서 컵으로, 최종 결과가 컵으로 끝나는 스토리 라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감정이 생겨서 고백하고 결혼하냐 이게 아니라 막상 펜타클로 시작해서 컵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선을 봐요. 선은 사실 직업, 집안, 내력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고 이 두 사람이 만나도 되는지를 좀 파악한 뒤에 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이 만나 보니, 대상자들이 남자분과 여자분이 만나 보니 어머, 선짜리라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 너무 멋있어, 얘기해보니까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펜타클이라 해서 이 펜타클을 설명하기 위해서 월급이나 어떤 행위의 결정체처럼 말했지만 그게 아니라 펜타클이 먼저 나오고 다른 원소, 컵이나 완드나 소드로 이어갈 수도 있고 뭐 메이저 카드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펜타클이 최종 결과다? 그건 아니라는 거. 근데 이 결과물을 이야기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펜타클 2번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펜타클은 결과물 혹은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돈을 뺄게요. 왜냐면 돈이란 게 들어오니까는 연애 운으로 보는데도 자꾸 머니라는 얘기를 자꾸 집어넣는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결과물 혹은 재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능도 연애에 관련된 어떤 단어로 바꿔드리고 싶긴 한데 마땅한 게 생각이 안 나니까 일단은 재능으로 갈게요. 그래서 펜타클은 결과물과 재능을 주관한다는 거 아시면 좋고요. 자, 보시면은 꽤나 복잡한 상황 안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펜타클을 가지고 재주넘기를 잘 하고 있는 이런, 그래서 이 카드를 하나의 단어로 외우면 안 돼요. 단어로 표현하면은 센스가 있는 사람, 그쵸?
근데 센스가 있지만 얘가 제주를 잘 넘는다고 파도가 알아서 가라앉아 주진 않거든. 대신 파도가 가라앉을 때까지 내가 센스 있게 잘 조율을 할 수는 있는 그런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펜타클 2번이 사람에게 나온다면 지금 이 연애에서 긍정적으로, 펜타클이니까 긍정적으로서 어떤 조절과 조율을 잘 하고 있다, 적절한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센스 있게 내가 연락을 많이 못해서 미안하면은 어떤 날은 연락을 더 많이 해주고, 가끔은 너무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은 연락을 좀 끊고 있다가 아주 힘들어할 때 갑자기 좀 나타나서 달달한 거 이렇게 주면서 힘내세요 이렇게 해서 좀 부담 없이 만들어주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서는 요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2번이니까 숫자도 아직은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연애 초창기에 연애로 들어가려고 할 때, 썸이든 연애든지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지만 그 단계에서 초창기 초반에 많이 나타나는 카드의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메인에 자리를 잡으면 제가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아직 그렇게 많이 친하진 않은가? 약간 이런 걸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물론 다른 카드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채워주다 보면은 시점에 대한 건 깨질 수도 있지만 초반에서 좀 나오는 카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에서 나오면 조금 애매해져요. 왜 그럴까? 아까는 사람에서 나올 땐 무슨 일이 있어도 잘 해내는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었지만 상황에서 나오면 무슨 일이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는 건가요? 방해 카드로 안 나와도 안 좋아야 하나요?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안 좋으면 얘가 넘어졌겠지. 놓쳤겠지 다. 그죠? 이거는 무슨 일이 있다는 건 뭐냐면 현재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 그러면 뭐야?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아직 안정적으로 가면서 밀당하는 단계도 아니니까 조금 좀 기반이 아직 안 잡힌 초반이나 아니면 그 기간적인 초반은 아니어도 만난 지는 오래됐는데도 아직 서로 막 이렇게 딱 안정감 있게 링크되지 않고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서로 막 너무 밀당을 막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래도 펜타클이 나오고 조율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안정감을 없애기 위해 싸우려고 이게 막 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 알아보다 보니 이거 진짜 좋아하나? 내가 얘기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혹은 조금 나쁘게 보자면 기싸움이 좀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얘가 방해 카드로 나오지 않은 한 나쁜 요소를 강조하기보다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조율을 하고 있다 포인트로 놔야 돼요. 근데 이제 얘가 방해 카드로 나왔을 때에는 이제 요 파도에 좀 강조를 해도 나쁘진 않겠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타클 3번입니다. 펜타클은 일단 기본적으로 결과물과 재능에 대한 부분을 연애에서도 주관을 해준다는 거, 요거 기본으로 기억하시고, 펜타클 3번을 보시면 한 장소에 세 사람이 있어요. 삼각관계인가요? 아닙니다. 삼각관계를 말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결과물에 있어서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고 약간의 갈등과 서로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게 상황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은 지금 현재 연애하고 있는 이 연애 운, 이게 썸일지 연애일지 아직은 그건 어느 단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츄에이션이 아주 잘 맞진 않아요. 서로 이질감이 나는 부분을 찾았고 또 그거를 맞춰가자니 서로 그게 좀 이해 못할 부분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약간의 뭐가 있는 거다? 같이 화음을 내고는 있는데 안 맞는 거니까는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뭐 아주 나빠요 아니면 아주 좋아요 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맞춰갈 수 있을지 아닐지는 다른 카드들을 보거나 상황에 맞춰서 봐야 되겠죠. 근데 요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다. 사람에게 나타나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완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미완성이 결국은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카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결국은 그거 된다는 거 아니야,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이 미완성이 되는 것들 때문에 이 보고서가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야근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 만들어 보려고는 하는데, 썸이면 썸을 더 타보려고 하고, 연애라면 내가 더 이제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림대로 안 그려지고 있다라는 걸 기본으로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걸 받고 있다, 스트레스를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래도 얘네가 한 회사에 있다는 거, 이 상황 안에 둘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 연애는 둘이 하는 거니까, 여기선 3명이 나왔지만, 여기 사람 3명 나왔다고 삼각관계로 끌고 가면 그렇게 할 사람들은 여기 떠나가. 그래서 두 사람이 뭔가를 같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지만, 여기서의 프로젝트는 하트겠죠. 거기서 서로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른,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은, 연애관이 좀 다른 사람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잖아. 근데 겹치는 부분 때문에 연애를 해보려고 하지만 다른 부분이 지금 살짝 부딪히고 있는, 조율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펜타클 4번입니다. 펜타클은 결과물과 재능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관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연애 주제에서도 연애에 대한 어떤 결과물과 재능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넣어서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펜타클 4번 보면은 머리에 이고, 안고, 밟고,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욕심을 굉장히 많이 부리는 사람이고, 보면은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에 고층에 있는 어떤 부잣집, 고층의 요 베란다라고 하더라. 아무튼 통창. 약간 느낌이 뭐냐면 엘사 타워, 엘 타워 있죠. 그 고층에 사는 사람들, 시그땡 엘 여기 사시는 분들,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그 의자도 되게 굿땡, 굿땡 의자잖아요. 이거 호랑이 그려져 있는 거.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연애에 대한 욕심이 나오니까, 여러분,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쁘게 느껴져요. 그죠? 나쁘게 느껴지니까 나쁜 카드 이렇게. 근데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했잖아. 이건 그냥 무슨 카드인 거냐면 욕심 카드야.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욕심이 있어서 내가 짊어지고 안 뺏기려고 한다, 이거는 이 상황에, 이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걸 안고 안 뺏기려고 할까요? 여러분, 막 똥 오줌 오물을 안고 안 뺏기려고 할까요? 아니라니까. 귀한 거니까 안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뺏기지 않는다, 이거는 주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안고 이고 밟고 있으니까 더 들어오지도 않는다. 즉, 뭐가 안 되고 있는 거냐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애라는 거, 물론 이제 타로로 보는 이 세상 삼라만상이 웬만해선 그렇지만, 순환이 돼야지 흐르고 맑잖아. 그죠? 근데 소통이 안 되고 순환이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해서 딱 멈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기서 더 발전을 못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을 꽉 주머니에 찼어. 근데 금이 왔어, 금. 근데 내가 은을 안 뺏기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 금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날아가겠죠. 금을 얻지 못하겠죠. 즉,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발전하려고 하더라도 소통이 안 되니까 발전이 안 돼.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상황적으로는. 근데 이걸 또 반전, 이거이면서도 이거에서의 좋은 점이 있죠. 뭐가 있어요? 더 나빠지지도 않아. 나빠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낸다라는 장점이 있는 카드가 맞아요. 지켜내기는 합니다. 근데 발전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지만, 현재 상황에 안정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은 펜타클 4번의 이 안정감과 지켜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사한 카드가 바로 완드 4번입니다. 완드 4번도 내 다리를 놓고 테이블을 안정적으로 지켜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얹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만약에 완드 4번도 거기서 멈춰 있다면은 테이블에서 만족을 하고 더 발전하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음이 보였다면, 이게 바로 그 완드 4번에서 테이블까지만 만들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사람. 와, 저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면 식탁이 될 것이고 책을 놓으면 책상이 될 것인데 나는 테이블을 완벽하게 만들었어. 다리가 기가 막히. 이러고 있다면 쓰임이 없는 테이블, 그냥 장식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펜타클 4번이 그 테이블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랑도 좀 유사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카드가 이제 사람에게 적용됐을 때는 어때요? 이 사람은요, 지금 연애 정도에 나름의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만족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거나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자신에게 여유가 생기면 더 뭔가를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걸 발전시킬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지금은 요 정도에서 좀 더 안전하게 좀 요 상황을 즐기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 썸을 타다가 연애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상대방, 파트너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낼까봐 약간 무서워. 난 아직은 결혼은 아니야.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은 내가 좀 더 일하고 사회적으로 좀 더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연애에서 좀 멈추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멈춘다라는 거나 욕심을 부린다는 게 나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런 사정도 있잖아. 그쵸? 이런 연애만 하고 싶은 사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킵하고 있다는 거, 이걸 나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보통 이게 나쁘게 보일 땐 왜 그러냐면요, 상대방이, 여자분이, 여기 주인공이 남자로 그려졌으니까 여자분이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연애에 멈춰있는 게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어. 이게 멈춘 게 아닌데, 그죠? 여기만도 충분히 재밌고 즐거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만족과는 좀 다르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사람에게 나오든 상황에게 나오든 나쁜 카드로, 방해 카드나 혹은 문제점 카드로 나왔을 때는요, 이 킵 하고 있는 게 방해다라는 거니까 되려 전반적으로 연애에서 객관이라는 건 없지만 상대방도 원하고 전반적으로 지금은 흘러가서 발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안주하고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킵이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게 방해 카드로 나왔을 때는 사람에게든 상황에게든 킵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킵하고 있는 경우, 이건 뭐겠어요? 썸을 타고 있었다면 썸녀가 이제 슬슬 썸에 질려서 고백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 킵하고 있으니까. 연애를 하고 있어. 상대방이 결혼을 원하고 있어. 근데 킵하고 있어. 혹은 이 이상은 뭐 없겠죠? 아무튼 뭐 진도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래서 킵이 전체 우리의 연애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잘못하진 않더라도 이 전반적인 연애 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킵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해결 방안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근데 왜 얘기를 하냐면요, 킵이 나빠, 그러니까 너 무조건 고 해야 돼, 이렇게 우기는 분들이 있더라고. 킵에 대한 게 문제가 됐을 때 해결 방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고가 있고 가는 방법이 있고, 킵을 하는데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고해? 상황 때문에, 연애운 때문에 나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될 수 있잖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킵하는 이유를 상대방에게 혹은 상황에게, 환경에게 이해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연애 못 하는 거지 뭐 어쩌겠어.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고를 외친다고 나는 가기 싫은 상태인데 고를 해버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만 좋고 내가 안 좋은 그런 연애나 결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고, 요 욕심이라는 카드가 무조건 좋다 혹은 나쁘다 기준에서 나쁘다로 쓰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카드에 대해서는 좀 더 첨언을 드려봤습니다. 도움 많이 됐죠? 펜타클 5번입니다. 펜타클 5번입니다. 펜타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물과 재능에 대한 부분을 주관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연애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요 두 개를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점, 그걸 놓고 봤을 때 여기 펜타클 5개가 있죠. 아주 좋습니다. 안정적인 펜타클 5개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어요. 같이 걸어가는데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하늘을 보고, 아, 눈이 오네, 왜 이렇게 눈이 오냐, 하늘에서 똥이 내리네, 하늘에서 하얀 똥이 내려와요,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있고, 이 친구는 바닥을 보고 있어요. 아이고 뭐 바닥에 떨어진 거 없나, 이렇게. 근데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다리를 다쳤고 이 사람은 다리를 다친 건 아니지만 모자로 본인을 푹 눌러 쓰고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몸과 마음이 다친 내담자 혹은 대상자, 주제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된다고. 그래서 요 상황이다 보니 뭘 놓치고 있다? 좋은 결과, 기회죠, 기회. 기회를 놓치고 지나가고 있다.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거를 이겨내거나 뭐 뚝심 있게 무찔르거나 그게 아니라, 안 좋은 상황에 내가 푹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이 밖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 이게 반짝반짝 있는데 그걸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사람과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면 되겠습니다. 커플일 경우엔 두 사람이 그 상황적으로 좋은 기회가 있는데 서로 막 걱정하고, 서로 막 얘는 이런 거 안 좋아하지 않을까? 얘는 이런 거 안 좋아하지 않을까? 얘는 뭐 불편해하는 거 아닌가? 얘는 뭐 나랑 취향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얘는 집안이 조금, 직업이 조금, 얘는 좀 못생겼어, 얘는 좀 막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는 되려 좋은 기회인데도 이거를 날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볼 수 있겠고, 사람으로 따졌을 땐 어때요? 이런 마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상 상대방이 되게 이 사람을 좋아해주고 좋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연애하는 거로 쳤을 때. 근데 그거를 자꾸 내가 이제 물리쳐. 거부하겠지. 아직은 우린 그럴 때가 아니에요 라든지 뭐 아니면은 나를 좋아할 이유가 없는데 꽃뱀인가? 아, 너무 옛날 단어인가? 아무튼 예. 로맨스 스캠인가? 이런 식으로 좀 의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좋은 하트 요것들이 다 이렇게 휘발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렵게 볼 거 없습니다. 여기서 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해서 따라가는데 뭐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다리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아하고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카드는 특히 안 그러게 하려고 얘네 둘을 동일선상에 그려놨죠. 아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스토리나 워딩이 뭔데? 그래서 그 워딩이 뭔데? 그거는 설명 못해. 그냥 자극적으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따라가니 뭐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다리가 신이라 안 좋아하니 어쩌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오히려 또 없어. 이거 막 자극적으로 그냥 막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얘기만 하고 말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정확하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스토리와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워딩, 물론 워딩만을 딱 암기하는 것보다는 가운데 과정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지만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어디다 접목해서 오늘은 공부한 거다? 연애운으로 공부한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타클 6번입니다. 펜타클은 결과물과 재능을 주관하는 원소라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는 연애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타클 6번의 주인공은 저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울은 뭐라는 거냐면요, 기준을 통해서 무게를 따진다는 거 뭐냐면, 옛날에는 이 천칭을 통해서 무게를 단다는 게 가치를 따진다는 거죠. 가치. 기준을 통해서 따진 이 무게가 예전에는 가치 자체를 나타냈죠. 돼지고기 100g과 200g. 200g이 2배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가치를 잴 수 있는 저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준을 말합니다. 그러면 연에서의 기준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이 연애를 해도 된다, 안 된다, 혹은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은 가볍게 만날 사람이다, 깊게 만날 사람이다,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걸 기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연애에서의 기준은 뭐다? 대표적으로는 연애관이 되는 거고요. 연애관이 대표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애관이라고 봐주시면 되지만, 여기서 가장 좀 편안하게 좀 보드랍게 기억하면 좋을 거는 연애의 기준을 말하는 카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애관을 말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투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 이유도 뭐예요? 연애를 통해서 예스와 노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라는 환경, 상황이고,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그럴 수 있는 재능, 능력이 있음을 얘기해 주려고 이 두 사람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도 이걸 나누고 있는 계산기, 원래 타로 카드에서는 여기서 저울이 그려져 있지만 우리는 여기다 저울을 그려놨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투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다 무엇을 꾸며주기 위한, 저울이라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스토리 라인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연애관이 아주 뚜렷하다. 근데 이게 연애관이 아주 뚜렷하다 그러니까는 인생의 연애관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인생의 연애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주제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인생의 연애관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두 사람의 연애에서의 기준, 그러니까 연애관이라고 해버리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연애관만 생각하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연애관으로 딱 한정 짓지 마시고, 지금 이 두 사람의 연애의 기준, 이 흐름에서의, 스토리에서의 연애의 기준, 이렇게 뭐라고 하냐, 퍼스널리티, 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요 주관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여기 두 사람의 연애와 이 두 사람의 연애와 이 두 사람의 연애는 각각의 생각하는 기준과 목적과 농도와 이런 게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저울이 있는 거야. 이거를 아주 정해주는 어떤 절대 연애의 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거를 생각해서 연애를 계산하는 그런 카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많이 오해 많이 하니까 좀 잡고 가요. 펜타클 7번입니다.
펜타클은 결과물과 재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이게 연애에서 쓰일 때 어떻게 되는지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연애 운 공부니까. 펜타클 7번을 보면은 제가 되게 보기 좋게 그려놨어요, 블루타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한 번에 확 이해가 될 텐데, 직원입니다. 사장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여기서 일을 열심히 많이 해도 결국 장사가 잘 돼도, 장사가 안 돼도, 대박이 나도, 쪽박이 나도 결국 뭐만 가져간다? 월급만 가져가죠. 즉 본인의 노력하는 것만큼의 일은, 이거 표정이 안 좋잖아. 노력하는 만큼의 그런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게 없어.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의 노력이 아무리 많아져도, 일이 아무리 많아져도 내가 얻어가는 건 딱 픽스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아쉬운 결과를 얻어간다는 거지. 물론 이제 월급이 올라가고 뭐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겠죠. 지쳐서 지금 걸레질하다 이렇게 쉬고 있잖아. 이 카드는 유니버셜에도 똑같은 그림으로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내가 노력에 비해 얻는 결과가 많이 미비할 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에 비해 결과가 떨어지니까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비해 결과는 적게 나오죠. 보통 이런 연애라는 게 1대1의 연애를 할 때하고 쳤을 때 이 사람이 노력을 준다면 결과, 리액션은 여기서 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많은데 이거는 적어.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기울어져 있죠. 이 사람이 노력을 하는 거에 비해 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운 상황, 그리고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 근데 이렇다고 해서 여기서 갑자기 이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연애라는 게 그렇잖아. 강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고 5를 줬다고 너도 꼭 5를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 내가 5를 줬어. 근데 여기에 있는 여성분이 나는 아직 3을 줄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2를 손해봤다고 기분이 안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3밖에 안 주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강요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내가 좀 무리하고 있구나. 3을 주고 받고 이러면은 이 사람도 손해보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 혹은 이제 좀 더 발전을 단계로, 이러다가 마음이 움직이면은 4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나도 이제 4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5로 올렸더니 이 사람이 부담을 내리고 나도 그럼 5로 올려서 이렇게 주고받고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해서 상대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확정을 지으면 안 돼요. 여러 나머지 카드를 봐서 이게 지금 애를 쓸 때가 아닌데 네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건일 수도 있어. 혹은 상대가 진짜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좀 내가 너무 김칫국을 마셔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상대가 무조건 나쁘다고 확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를 저는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꼭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연애를 좀 전쟁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애에서 꼭 이기고 지고 이걸 따져.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 치면 상대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 지금 연애는 전쟁이 아니에요. 적과 아군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적군과 아군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고. 연애는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 프로젝트예요. 나와 동료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얘가 조금 못했을 때 내가 좀 더 해주고, 물론 계속 이렇게 가면은 내가 좀 이렇게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이 공동 프로젝트는 완료가 될 수 있잖아. 혹은 어떤 날은 내가 더 많이 하고 어떤 날은 얘가 못했지만 또 다른 날은 내가 좀 안 좋은 날에는 얘가 더 해줄 수도 있고, 같은 길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둘 간의 싸움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기네 지. 나는 10만원짜리 줬는데 내가 2만원짜리 줬어? 그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야. 아니지. 그 사람이 정말 힘들 수도 있었잖아. 그때 상황에. 돈을 그때 상황에 못 벌어서 선물을 못 줄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이해하고 가는 게 연애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봐. 꼭 물어봐. 야, 나는 아이패드 사줬는데 얘가 십자수 줬다? 이거 아이패드 십자수는 좀 너무한데? 그건 네가 호구 맞아 이 새끼. 아니. 자, 아무튼 그런 게 막 이기네 지네 싸움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좀 공통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였는데 이게 7번에서 나왔네. 자, 아무튼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펜타클 8번입니다. 펜타클은 결과물과 재능을 주관하는 원소로서 이것들이 우리가 연애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펜타클 8번은 유명한 카드죠. 장인 카드입니다. 그래서 쌓아 올려왔던 결과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디벨롭, 레벨업 시켜서 결과물들을 더 좋은 결과, 완성형 결과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시간 부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거, 할 일이 많다는 거, 이걸 봤을 때 먼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간만을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시간이 꽤 쌓아와서 결과물이 만들어졌죠. 만난 지 좀 오래됐거나 혹은 짧은 기간을 만났어도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짧은 순간에 막 팍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얻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온전치 않았어. 좋긴 좋았지만. 근데 그걸 이제 완벽한 걸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디벨롭을 시켜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썸을 타다가 이제는 연애로 넘어가려는, 혹은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이나 이런 다음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려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 그만큼의 뭐가 들어간다는 거랑 똑같아요.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지만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걸로 보는 게 더 좋아요. 꼭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 절대 타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노력, 상대적인 시간이죠. 노력이 많이 하면 시간이 짧아지잖아. 노력을 살살 하면은 시간이 늘어지잖아. 그래서 그 노력 포인트 기준으로 보면 좋겠고, 상황은 지금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왜? 일단 얻었어. 없는 것들을 사냥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얻은 것들을 디벨롭 시키는 거라니까. 지금 이대로 둬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좋은 단계로 넘어가려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워딩으로 가면은 결혼 준비할 때 나오는 카드일 수 있겠죠. 아직 결혼을 한 단계로 갈 때까지는 준비할 거 많잖아. 스드메 집에다가 청첩장에다가 뭐에다 집안 인사도 시켜야 되고 뭣도 하고. 근데 그걸 준비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것들을 준비하면 갑자기 결혼으로 짠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뭐 하고 있는데 연애하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걸 준비하는 과정도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썸을 막 진하게 타고 있는데 이제 고백을 하려고 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좀 준비도 해야 되잖아.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디 예약도 하고 뭐 작은 케이스로 보자면 그런 것들을 준비한다 해서 지금 우리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 썸을 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하나의 케이스를 말한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예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 이게 들어오면 어때요? 똑같죠? 예. 어떤 사람에게 이 마음이 들어왔다면은 이 사람은 두 가지, 대표적으로 첫 번째 안정적이잖아. 오랜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안정적이고 넥스트 레벨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안정적인 사람이다. 안정적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지루한 사람은 아니다. 지루한 거는 아까 4번 같은 경우 그럴 때가 좀 지루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미래지향적이다. 요거랑 뭐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한번 단어로 잡아주고 싶은 단어예요. 미래지향적이죠. 과거에 있는 것들에 머물러 있지 않죠.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는 오빠가 잘해줬었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오빠 나는 우리 결혼식이 막 이렇게 막 야외에서 하루 종일 펜션을 빌려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람들이 335 오면은 그때 음식 내주고 같이 얘기하다가 이 사람들 가고 나면은 또 이렇게 약간 우리 결혼식을 장례식처럼 이렇게 하루를 잡아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막 꿈을 얘기하고 막 희망을 얘기하고 이런 거 너무 좋죠. 물론 그게 너무 하이 해가지고 파트너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야 그거 하려면 너무 힘든데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목표가 높을수록 디벨롭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뭐 그거는 whatever. 어쨌든 미래지향적이라는 거, 이게 좋다 나쁘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카드 자체에서는 이게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게 나쁠 수 있겠지. 그쵸? 너무 목표가 높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너네 준비할 거 많다, 이렇게 될 수 있지. 그거는 방해 카드일 때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거,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펜타클 도움 많이 되겠는데. 우리 선생님들 약간 흐리멍텅했던 개념 오늘 빡빡 잡아가는데. 아무튼 이 정도 말씀을 드려봤고요. 펜타클 8번 좋았다. 8번 좋았던 것 같아. 자, 펜타클 9번입니다. 제가 되게 애써 그렸던 카드예요. 물론 모든 카드를 다 정성을 들였지만 이 여자는 이뻐야 되거든. 펜타클은 결과물과 재능을 이야기하는 카드, 원소고요. 결과물과 재능을 이야기하는 원소. 그리고 이 원소들 의미가 연애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펜타클 9번은 이쁘고 부자입니다. 이쁘고 부자인데 이 여자가 스스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부잣집에 시집 온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보면 이 그림자가 마치 세 장처럼 이렇게 이 여자를 가두고 있는 느낌 아시겠죠?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명품백, 제가 좋아하는 복주머니백, 요 G사에서 나온 그 디자인이에요. 이거를 포함해서 9개의 펜타클로 그려놨습니다. 즉 여기에는 펜타클로 직접적으로 그려놨지만 사실상 백으로 다 하나씩 그릴까 했었어. 근데 그거 너무 요란하더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여자에게 요 펜타클들은 요런, 내가 손으로 잡았더니 백으로 변했죠. 그거는 요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거지.
근데 이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여자 표정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 즉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것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들어오든 사람에 들어오든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좋은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 상황에서 왜 만족을 못하는지 이거에 대한 걸 여기서 모두 다 풀어버리려면 안 돼. 이 카드 하나 공부할 때는 풀 수 있지만 주제별로 볼 때에서는 나머지 다른 카드들과 연계된 카드들에서 이유나 이것에 근본이 될 수 있는 이유나 이것에 따른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봐야 되지만 이 카드 자체에서는 요 정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족을 못하고 있음에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의미가 좀 만족이 없음 쪽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상황이 너 되게 좋은 거야, 너 부잣집 여자야를 포인트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유니버셜에서 이 카드가 웃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카사노바 타로 공부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인공과 그 유니버셜 웨이트 기준으로 새와 그리고 넘쳐나는 펜타클 밭, 포도밭으로 그려져 있죠. 이 새 존재에 대해서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여기서는 이제 백과 여자와 요 새가 되겠죠. 요 새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카드가 그렇게 당연하게 행복만을 이야기하는 카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의 연애가 되고 있다 아니다? 그거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족을 못하고 딴 데를 자꾸 보는 거지. 근데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뭐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각각의 커플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연애운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요 펜타클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원치 않는 방향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연애 상황은 굉장히 공고하게 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모양의 하트가 아닌 거야. 나는 좀 더 이렇게 뚱실한 걸 원해. 근데 너무 지금의 하트는 재미없는 하트.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야, 마지막 요 예시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죠? 나는 좀 이렇게 뚱실한 하트를 좋아하는데 현재 우리 하트에 문제는 없어. 하트는 완벽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의 하트는 아니고 너무 좀 이렇게 딱딱한 재미없는 하트다. 이것도 하트죠? 사랑이잖아. 이것도 사랑이잖아. 근데 왜 이 사랑을 보면서 만족이 없는지 느낌이 오세요? 요걸 보니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절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좋다. 이거 정확하게 좀 잡아주시면 펜타클 9번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에 뚱실한 하트에서 좀 이해가 확 될 것 같은데? 다음은 펜타클 10번이고요. 펜타클은 연애에서의 결과물과 재능, 연애에 대한 어떤 기술 이런 것도 포함되겠다. 이런 것들을 주관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 아르카나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죠? 최고치를 이야기하죠. 11은 없습니다. 즉 꽉 찼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펜타클 4번에서 충분히 더 얻거나 발전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거기에 안주하는 것과 펜타클 10번에서 정말로 완성을 한 것과는 이쪽이 훨씬 더 긍정적이기도 하겠지만 결과물 자체도 크겠죠. 그래서 펜타클 10번은 상황적으로 풀어서 봤을 때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의 완성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너네 지금 완전히 좋아, 지금 헤어지면 안 돼, 이게 나온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야. 놓치면 상당히 아쉬울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완성된 사랑을 말한다. 근데 말했지만 펜타클이기 때문에 감정이나 이런 쪽까지 완성됐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게 안 됐다라는 건 아니야. 이 카드에서 언급을 할 수 없다는 거지. 만약에 감정까지 완성된 모든 것들이 나온다면 컵 10번이 함께 나와서 어딘가 같이 위치를 해주겠죠. 근데 감정이 완성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컵 10번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방해 카드로 나와서 완성된 이 감정 부분이 방해를 한다는, 대결 구도는 아니에요. 컵과 펜타클이 대결 구도는 아닌데 가끔은 어떤 상황에서 내 남자의 고민과 상황 안에서는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자체의 의미에서는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것들을 이루어 놓느라고 내가 지금 힘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아이가 나오죠.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특별한 경우 혹은 이걸 메인으로 쓰셔도 되겠다,
되겠는데 저는 이걸 굳이 메인으로 가져가진 않거든요. 근데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적용이 될 때 지금 이 사람들의 사랑이 최고치잖아요. 하이를 찍었으니까 내려갈 일밖에 없어는 아니야. 하이를 찍으면 무조건 내려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유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거 아니고 어쨌든 하이를 찍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최고치 환경에서 그럼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낸다. 뭐가 있냐면요. 그 후사를 생각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 외에 발전적인 무언가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두 사람이 꼭 결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연애나 썸의 어떤 그런 완성 단계가 돼서 좀 더 좋은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펜타클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결혼을 꼭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 너무 바보 같은 말이에요. 두 사람이 지금 썸을 타고 있었으면 썸의 완성이니까 뭐겠어요. 이제 찐찐찐 연애 서로 남자친구예요 여자친구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연애로 넘어가는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죠. 지아가 진짜 안 좋아하는 질문. 펜타클 10번 카드 연애운에서 결혼인가요? 아니 왜 꼭 결혼을 말하지 않아. 근데 이게 뭐냐면 결혼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카드가? 결혼도 말할 수는 있는 카드야. 근데 이걸 예스라고 대답해주면은 이제 그 사람은 가서 뭐라 그래요? 펜타클 10번 너네 결혼함 너네도 결혼함 너네 결혼함 78분의 1로 결혼함을 무조건 외치는 거야. 그럼 안 돼요. 그죠? 월드가 결혼을 말할 수도 있어요 연애운에서. 근데 월드도 마찬가지로 썸을 타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결혼으로 뿅 이게 아니라 썸의 완성이 됐다 너네는 충분히 연애로 넘어가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특별한 주제인 연애운에서 썸이라는 단계에서는 펜타클 10번과 월드카드 혹은 컵 10번도 같은 얘기를 전해줄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그 카드들이 표면적으로 다음 단계로 가자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이유나 가는 과정이나 가게 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 디테일이 다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카드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만 얘기할 거고 그림만 보고 뭐 직관이니 뭐 이미지 리딩이니 그런 헛소리 할 거면 뭐로 이걸 봐? 카드 2장이면 돼. 2장짜리 오라클 만드시면 돼요. 뭐 만들면 돼요? 동그라미 X카드. 이거 오라클로 만들어. 디자인 기가 막히게 뽑아서. 그래서 언니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네. 된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OX에 목을 맬 거면 타로를 보지 말라니까. 78장의 카드와 10가지의 위치. 이거는 이제 켈티크로스 쓰는 저 같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10가지의 위치의 의미와 78장의 카드의 의미가 합쳐져서 우리들의 인생, 삼라만상을 담아서 이야기로 풀어주는 게 타로니까 이게 어떤 운 하나에 국한되더 완성이니까 국한시켜서 예스예요 노예요 결혼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어린아이 같은 해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펜타클 10번에서 마지막에 좀 이렇게 펜타클 내에서 하고 싶었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좀 빵 터졌는데 펜타클 10번은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별 원소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예 어떻게 적용할지 몰랐던 분들은 하나의 또 새로운 길을 알게 됐으니까 더 발전적으로 여러 길을 알아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알려준 거 하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단지 타린이들을 위해서 하나의 길을 제안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굿!